어? 자, 교재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자, 4단원에 있는 문법부터 한번 봅시다. 자, 4단원의 어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법이라고 할 거는 하나밖에 없죠. 뭐냐? as if 가정법입니다. as if 가정법.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어법 쫙 정리해줬는데 가정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법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왜 가정법 과거다? 동사 쓰이는 동사가 과거 시제니까.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가 쓰였기 때문이다.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가정법 중에서 너희가 추가적으로 배운 가정법이 without 가정법이었어요. without 가정법의 특징은 뭐다? if가 없이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너희들이 과거로 해석할 거냐 과거 완료로 해석할 거냐는 뒤에 있는 코마 이후의 부분 문장을 보면서 해석을 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if it were not for로 갈 건지 if it had not been for로 갈 건지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without 가정법이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앞에 단원에서. 자, 4단원에서는 as if 가정법이 나옵니다. as if 가정법. as if 가정법은 말 그대로 as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이에요. 그럼 얘는 as if가 하나의 접속사처럼 쓰이는 가정법인데 as if의 뜻이 뭐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아니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왜 해석이 두 가지인가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도 as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동사의 과거가 쓰이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무슨 사건이니까? 현재의 사건이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줄 겁니다.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그 얘기는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뒤에 주어는 뭐뭐다 라고 나오는 구조예요. 그냥 구조 자체는 가정법 구성이니까 as if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냐 아니면 had pp냐 이걸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너희들한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가정법 과거 시제만 나오기 때문에 had pp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 자체가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인 것처럼 가정을 하는 거니까 해석은 뭐다? 현재 시제인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근데 이거에 힌트가 들어간 겁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얘기는 가로치고 다시는 실제로는 뭐뭐가 아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as if 가정법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she always 그녀는 항상 act 행동한대요. as if는 대부분 문장 코마 이후에 대부분의 가정법이 앞에 if나 without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as if 가정법은 문장 맨 앞보다는 앞뒤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어는 동사를 합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she were a princess.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자. 그러면 그녀는 행동한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녀가 뭐인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에서 act도 되고요. 아니면 행동했다.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가정법, as if 가정법은 요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as if she were a princess.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라고 해서 두 문장이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as if 가정법은 속뜻이 있잖아. 그럼 실제로는 그녀는 공주도 아니다. 공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문장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as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사실은 actually죠. in fact로 가는 겁니다. fact. 사실은 그녀는 공주가 아니다. she.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She isn't a princess. 자, 이거는 1번 문장. 사실 그녀는 공주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문장에 동사 시제가 뭔지를 잘 보세요. 얘랑 맞추는 겁니다. 직설법으로 갈 때. 그녀는 행동한다라고 돼 있으면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주처럼. 그러면 실제로는 그녀는 공주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녀는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액티도 나왔죠. 그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얘가 과거라고 해서 얘가 시제가 특별히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긴 현재 얘랑 시제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 상황이고 얘가 과거면 얘도 지금 과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 가정법 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죠. 가정법에서는 애초에 가정이죠. 그죠? 모든 비동사는 단복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다 were를 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숨 잘 들리지? 비동사는 was를 쓰지 않고 다 were를 써요. 단수라도. 알겠죠? 자, 그러면 그녀는 행동했어. 그녀가 뭐인 것처럼?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어. 그러면 앞에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직설법으로 하면 사실 그녀는 공주가 아니었어. She was not a princess. 자, 요거예요. 차이가 뭐냐?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를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had been을 쓰게 된다면 얘네보다 얘 시제보다 한 시제가 앞선 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완료 나왔으면 얘는 이거밖에 쓸 수는 없겠죠. act는 쓸 수 없습니다. 현재랑 과거 완료는 시제가 두 개가 차이가 나니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런 걸 쓰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의 상황이죠. 그럼 뭐야? 자기가 예전에 공주였었던 것 마냥 행동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이 행동하고 이 지금 이거 가장하는 게 동일한 시제냐? 아니면 얘가 더 이전 시제냐? 할 때 쓰는 게 가정법 as if 과거 완료거든? 근데 이걸 들어가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간단하게 여기서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만 합니다. 영어 원교과서에서. 그럼 뭐만 알면 되느냐? 자, 지금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그녀는 행동했다.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면 이 행동한 시점하고 얘랑 시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실제로 그녀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라는 얘기예요. 그럼 되게 간단하죠? as if 가정법은 뭐다? 시작을 ineffect로 해주고 이 문장에다가 not을 붙여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as if 가정법은 이겁니다. 본문 나올 때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to once 감정명사 나왔어요. 자, to once 감정명사. 이 표현은 뭐냐? 뭐뭐 하게도 라는 표현인데 전치사 to를 쓰고 전치사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건 소유격을 쓰는 겁니다. 소유격. once를 쓰고 여기에 감정명사를 쓴대요. 근데 당연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전치사 to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니까 명사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써야 되는데 주격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여긴 동사가 아니니까. 명사니까 누구의 감정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면 my를 쓰면 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면 his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주어 동사처럼 쓰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상이 얘가 요 명사는 하게도 명사 하게도 라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감정명사를 봅시다. 대부분의 감정명사는 동사형을 갖다가 기억하면 쉽죠. 자, surprise가 있어요. surprise. 놀라게 하다. 얘 명사형이 뭘까요? 놀라움이라는 얘기예요. 놀라움. 그럼 뭐예요? 얘는 단어 변형이 없어요. SE로 끝나는 단어죠. 발음만 바뀝니다. surprise예요. 그러면 to my surprise 하면 내가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놀랍게도. 놀랍게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해석은 놀랍게도만 해도 의미는 표현이 됩니다. 누가 놀라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포인트는 뭐냐? 영작할 때 여기 나오는 감정명사 형태를 누가 몇 개를 더 아느냐? 그거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할 때 우리가 배수, as 쓰면서 이 표현을 할 때 배수사 먼저 쓰고 더 플러스 도량형 명사 쓸 때 그 도량형 명사의 length냐, width냐, height냐, weight냐 이런 것들 썼던 것처럼 이것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망스럽게도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실망스럽게도 실망시키다는 단어 뭐예요? disappoint잖아. 그럼 얘 동사란 말이죠. 그럼 얘 명사형을 아느냐? 뭐 많을까? 영상 너무 쉽죠, 그죠? 자, 준명아, disappoint의 명사형은 뭐예요? disappointment란 말이에요. 그는 실망스럽게도 그가 실망한 거 그러면 to his disappointmen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게 하다 amaze 이런 데 놀랍게도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민채야, amaze의 명사형은 뒤에 amaze의 명사형은 뭡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면 니들 단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형태 이런 것들 고민해 주는 겁니다. amaze는 amazement. 자, 내가 이제 4단원 하면서 이제 문제 풀게 되면 다양한 감정 동사들을 가지고 요거 문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요런 단어들을 감정 동사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자, 예를 들면 excite도 그래요. excite 흥분시키다잖아요. 흥분시키다. 다야, excite의 명사형은? 왠지 다이라면 이거는 딱 찍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excite? excitement. 아, 좋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감정 동사는 웬만하면 month를 붙이지 모르겠다. 그럼 month 쓰면 됩니다. 뭘 모르겠다 외워 이 새끼들아. 자, 나오면 감정을 갖다가 뭐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거는 단어만 있는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소유격 쓰는 거. 소유격은 다 알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지워놓고 한번. 자, 감정 어떤 감정을 해볼까요? 그래. 그들이 놀랍게도 해보자. 현빈아, 그들이 놀랍게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to one 쓰면 뭡니까? to 그들이 놀랍게 to their surprising 갑자기 ing surprise 말고 발음이 surpri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직 이거 정도 배우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흥미롭게도 그래, 우리가 흥분하게도 놀라울 정도로 excite를 쓰게 되면 우리가 놀랍게도 하면 to 그래 our excite 먼트 쓰면 되고요. 자, 지금 방금 전에 흥미를 부여하다라고 했을 때 니네가 interest를 쓴다고 쳐볼게요. 자, interest의 명사는 뭡니까? 승민아, interest의 명사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흥미를 부여하다. interest의 명사는? 윤서야, 머리 가리지 말고. 자, 윤서야, interest의 명사는? 서희야, interest의 명사는? interest의 명사는 뭐예요? interesting? 야, 단어에 ing나 ed가 붙는 건 형용사를 붙이는 형태예요. 동명사 아닙니다. interest의 명사는 interest예요. 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아, 니들 뭐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그냥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 넘어가면 되지. 아씨, 이러지 말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뭘. interest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본문에서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감정 명사 나오는 표현들은 나중에 다양한 거지 영작할 때 쓸 거예요. 지금 그러면 to one's 감정 명사가 어법에 나온다. 나올 일은 되게 희박하겠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문법을 합쳐서 영작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교과서 단원이 4단원이라는 얘기는 교과서 4단원에 각각 2개씩에 있는 문법만 해도 8개의 문법이야. 이 8개 문법을 각자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뭉쳐서 같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오늘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나갈 거니까. 자, 단원 제목이 Together we can do better. 자, 함께라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Mary Seacole, 사람 이름이에요. Mary Seacole 이라는 얘기고요. Mary는 여성 이름에 붙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에서는 뒤에 있는 게 성이고 앞에가 이름이에요. 그러면 가문은 Seacole 가문의 Mary라는 여성인 겁니다. Mary Seacole이고 An unsung hero of the Crim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unsung. 자, 이 unsung이에요. unsung.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지. song. 우리가 3단변화 많이 했으니까. 자, 은지야, song은 뭐의 피평이죠? sing. 그래, sing, sang, song이에요. 그러면 unsung은 song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song, sing의 피평이지. 그럼 song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sing이 노래하다는 얘기잖아. 노래하다, 노래했다. 그러면 노래가 된이야, 노래가 된. 그럼 노래가 된, 의미가 이상하잖아. song이라는 얘기는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거, 찬양받은 수동의 의미니까. 뭐야, 우리가 노래를 하다가 와, 누구의 그걸 갖다 기리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song은 찬양받은. 그러면 unsung은 반대니까 뭐야? 찬양받지 못한. 찬양받지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뉘앙스가 뭐냐면 이겁니다. 찬양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주목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unnotic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찬양받지 못한 hero, 영웅이래요. 뭐에? of the Crimea. 크리미아의, 크리미아는 크림 반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먼저 주문을 보면 a portrait of 뭐의 초상화예요. 한 old dark-skinned lady.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형용사는 형용사만이 가진 특권인데 형용사는 and를 쓰지 않고 코마로 형용사를 두 번 쓸 수가 있어요. 짧게. 그러니까 1번 하면서도 2번 한 이런 얘기야. old 하면서도 dark-skinned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이 든 검은 피부의라는 얘기예요. 나이 든 검은 피부의 한 여성의 초상화입니다. 포트레이트가 주어입니다. 레이디가 주어가 아니에요. 초상화. 근데 여성을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 이어지겠죠. 분사가. wearing, 입고 있는. 뭐를? 3 medals. 자, 메달을 입고 있다. 좀 이상하죠? 그럼 wear 다음에 메달이니까 메달을 착용하고 있는. 메달을 차고 있는 한 나이 든 검은 피부의 여성. 어디에? 메달을 차고 있는데 on her left breast. 왼쪽 가슴에 3개의 메달을 차고 있는, 달고 있는 이 여성은, 의 초상화가 was discovered. 첫 번째 수동태 부분입니다. 초상화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죠. 발견되었다. 언제? 2003년도에. 자, 우리가 제목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잠시 잊으세요. 왜? 처음부터 메리 씨의 초상화가 아니라 한 나이 든 검은 피부의 여성의 초상화라고 나왔지, 그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여성이 누군지 처음에 밝혀졌을 때 2003년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봐야 됩니다. An antique dealer. antique는 뭐야? 골동품. 한 골동품 상인이 accidentally 있네요. accident는 원래 사고죠. 근데 accidental 하면 사고의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고는 어쩌다 나는 거죠. 그러면 accidentally는 뭐예요? 우연히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연히는 두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냐? by accident.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accidentally는 by accident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뭐 했어? found it. 발견했습니다. it. 그것을. 자, 뭘 발견했느냐? 앞에 나왔던 거죠. 그 여성의 초상화. 포트레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상화를 발견했다. behind. 뭐 뒤에서. a framed print. framed print라는 게 뭐야? frame. 원래는 트리죠. 액자. 명사로. 동사로는 액자에 넣다라는 뜻이야. 그럼 framed는 액자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framed point였습니다. 프린트라고 했죠. 그러면 액자에 담긴 프린트에서. 그때 프린트는 픽처의 개념이에요. 포트레이트와 픽처 중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림처럼 사실적으로 한 걸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자에 담긴 그림에서, 사진 뒤에서 at a garage sale in Bunford, UK 나왔네요. UK는 United Kingdom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어느 순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야? 국뽕을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쓰죠. 영국도 지금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너희들이 잉글랜드라고 해서 영국 대륙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지역만을 잉글랜드라고 부르는데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기에는 4개의 나라가 합쳐져 있었어요. 영국 위에 있는 그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3개의 나라를 합쳤을 때 그때가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왕조 시대예요. 여왕이 시대로 뭐 빅토리아 늘 들어왔던 엘리자베스 2세 막 이런 것들 할 때 그때 이름이 그래서 뭐야? 유나이티드. 통일된 왕국이라는 얘기야.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가끔 영국 애들도
국뽕을 차오르어 부를 때 UK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UK, United Kingdom. 이건 영국이에요. 대영 제국이라고 부르죠.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의 뭐야? 범포드에 있는 거라지 세일이에요. 거라지는 뭐예요? 주차장 차고인데 일반적인 차 파킹랏하고 다르게 집 옆에, 외국에 있는 집 옆에 이렇게 문 닫히는, 이게 내렸다 올렸다 셔터 닫는 그런 차고 있죠. 그걸 거라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다 팔 때 요거를 거라지 세일, 미국에서는 이런 말 말고 야드 세일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앞마당에다가. 토이스토리 본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토이스토리 보면 주인공인 앤디가 나이가 들어서 필요 없어지니까 엄마가 밖에다가 마당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우디랑 이런 애들 다 팔아버리잖아. 그게 이제 야드 세일 또는 거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문장은 없고요. 다음, he had no idea. 자, he had no idea. have no idea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직역하면 생각이 없었다. 다시 가면 생각이 없었다는 뭘까? 몰랐다라는 얘기야. 몰랐다. had no idea.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뭐야? didn't know. 알지 못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had no idea. Who the lady was. 첫 번째 어법이죠. 자, 원래는 who 의문사니까 who was the lady. 그 숙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되는데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야. 여기에 붙는 목적어로 나오는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동사, 어순이죠. 누구인지. 그러니까 목적어로 나오는 여기는 뭐뭐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And when searching for some kind of clue. 그리고 when searching for 뭐뭐 할 때, 찾고 있었을 때라는 얘기야. 찾고 있었을 때. 자, when 다음에 searching이 나왔는데 동사가 없다. 그럼 이건 분사라는 얘기죠.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니까 뭐 했을 때 some kind of clue. 몇 가지 종류의 단서. 몇 가지 종류의 단서를 찾고 있었을 때 그는 only found. 오직 발견했다. 그러니까 오직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뭐만 발견했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발견했다는 얘기는 무엇만 발견했다? The author's initial. 자, author는 작가라는 뜻이죠. 작가, 지은이. 자, 요거랑 같이 구분해서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단어는 뭐예요? authority. authority는 뭐예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author와 authority는 다른 단어예요. 어휘 문제. 이건 작가, 글 쓰거나 그린 사람. 얘는 권위. 작가의 이니셜이래요. 이니셜 우리가 할 때 뭐 KJI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 이니셜들만 발견했습니다. 이니셜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 written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which we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항상 분사가 이렇게 나와서 분사가 있고 뒤에서 나와서 꾸며줄 때 이렇게 분사가 나올 때 분사 왜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뒤에서 꾸며준다. 사실은 이 사이엔 누가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있는 것이다. 요게 관계대명사와 분사의 접점이라고 했죠. 그럼 이니셜은 사물이니까 당연히 which고 복수니까 were가 되겠네요. 시니까. 그럼 which were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which were written이 되겠죠. On the back side of the painting. 그림의 뒷면에 쓰여 있는 작가의 첫 글자들만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사건은 뭐냐면 자, 2003년에 한 나이든, 그러니까 할머니의 사진인데 나이든 흑인 여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다크 스킨이니까 좀 피부가 까마잡잡한 여성의 그림이 발견됐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 누구 몰랐다는 얘기야. 한 상인이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얘가 찾으려고 이 사람 거 찾아야지, 자료 찾아야지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일치불일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첫 단락에서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는데 단서가 없어. 그러다가 발견한 단서가 고장 뭐야? 그림 뒷면에 작가의 이니셜이 있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그림의 주인공의 이니셜이 아닙니다. 이것도 바꿔요. 이니셜인데 그 인물의 이니셜이 아닙니다. 그린 사람의 이니셜이에요. 그죠? 요것만을 발견했대요. After passing through various auctions. auction 하면 경매란 뜻입니다. 경매. 자, 뭐를 거친 후에? 다양한 경매를 거친 후에 pass through, 지나친 후에, 거친 후에니까 경매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경매 여러 차례 거친 후에 the person in the portrait, 초상화 속 그 인물이 was finally identified. 마침내 드디어 뭐가 됐다? 밝혀졌다.
밝혀졌다. revealed. 여기 때 identified는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revealed. reveal 하면 드러내다니까 revealed. 그죠? 또는 uncovered. 요거 돼요. uncover는 되는데 니를 discover 하면 안 됩니다. uncover는 드러내다, 공개하다라는 뜻이고 discover는 찾아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discover는 안 돼요. revealed. 경매를 여러 번 거치면서 경매를 여러 번 거쳤다는 얘기는 뭐야? 이 작품이 여러 번 팔렸기를 반복했다는 얘기지. 그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뭐로 밝혀졌냐? 그 초상화 인물이 메리 시컬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확인됐다.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자, in London. 런던에 있는 국립 초상화 갤러리, 미술관. 미술관은 confirmed that 대디아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confirm도 identified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죠. 확인되었다. 그죠? 뭘 확인해 줬냐? The painting was genuine. 그 그림이 genuine이다. 이때는 뭐야? 온전한 순수한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다. 첨가하지 않은.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genuine의 뜻은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품이다. And purchased it.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purchased. 구매했어. bought죠. 그러니까 국립초상화 미술관이 그걸 사들인 겁니다. 그죠? 사들였다. 그런 다음에 quoting that. 분사구문이네요. 자, 그러면 코마 다음에 나오는 quote. 이게 인용하다는 얘기죠. 그럼 대디아를 뭐뭐 하면서. 동시 상황이죠. 분사구문 뒤에 나올 땐 끊어주라고 했잖아. 그럼 앞문장 해석을 해. 국립초상화 미술관이 구매를 했어. 그리고는 대디아를 인용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인용했느냐? As a woman and as a West Indian of mixed race. 자, as로 다 강조해 준 거예요. 전치사구를 갖다가 앞으로 놓고 왔습니다. 뭐로서? 여성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웨스트 인디언. 서인도. 니들 인디언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을 때 인디언 하면 왠지 아파치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 인디언은 인도의란 뜻이에요. 인도 사람입니다. 원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인디언은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원주민. 미국에 살던 원주민. 근데 왜 그들에게 인디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느냐? 요거 아는 사람. 내가 예전에 한번 해주지 않았나? 왜 인디언이 붙었다? 그 미국 대륙 지금 살고 있는 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 그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원래 목표로 했던 곳은 서인도 제도, 인도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항로를 잘못 들어서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착륙을 한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인도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살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평가절하는 원주민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인디언 이렇게 불렀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칸. 콜럼버스 하니까 또 유명한 고사가 있네요. 콜럼버스가 원래 항해를 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 없잖아. 후원을 받아야 되죠. 후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 해가지고 발견을 하는데 얘가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딱 콜럼버스가 뭘 꺼내요? 그래, 콜럼버스 달걀. 달걀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세워볼 수 있는 사람, 콜럼버스 달걀, 그지? 달걀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래, 밑에 탁 깨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 그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 아이씨, 그걸 누가 못해? 다 하지. 근데 이거 똑같아. 그래, 방법은 누구나 알아. 하지만 이거를 누가 먼저 했느냐? 알지만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새끼 대단한 새끼. 그래가지고 후원을 받아.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인디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역사도 중요한 거예요, 이 자식들아. 자, 얘기 뭐야? 서인도 제도, 서인도의 믹스드 레이스다. 믹스드 레이스. 자, 우리가 강아지 할 때도 믹스드를 많이 쓰는데 혼혈이라는 얘기죠. 혼혈 레이스. 경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이스는 뭐야? 인종이라는 얘기죠. 이 레이스의 형용사는 레이셜이에요. 레이셜. 인종의. 레이스의 형용사 알아주고. 자, 혼혈인으로서 그녀는 broke. 깨트렸다. 많은 barriers. 장벽들, 장애물을 부셨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자, 잘 봐야 되는데 to make a huge contribution. 이때 to make 나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고2쯤 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he was married to her to become a rich.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was married to. 자,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married her와 똑같습니다. with를 붙이지 않아요. married her. 그녀와 결혼했다. 근데 수동태로 표현 be married to를 쓰는 거예요. 그는 그녀와 결혼했어요. 자, 이 부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To become a rich. 자, 이걸 해석해 봅시다. 은지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니들 이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주혜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자, 봐봐. 이제 대부분 니네들이 이거 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딱 했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대로 볼게요.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녀와 결혼했다. 이거 뭐야? 쓰레기죠. 이 새끼는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려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해석을 이렇게 받아봅시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어때요? 결혼 잘한 놈이죠. 이때는 둘이 다 아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고2 때 봐야 되는 건 이제까지 투부정사 나올 때 해석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하기 위해서는 목적입니다. 목적. 뒤에 걸 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처럼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결과용법이 있어요. 결과. 결과라는 건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까지 문장을 해석하고 그 결과 투부정사가 되었다라는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의미가 완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To make a huge contribution. 커다란 공헌, 기여를 하다. 어디에? Victorian Society. 빅토리아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다는 얘기야. 그럼 make, 그지? 근데 방금처럼 1번처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빅토리아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내가 장벽 부셔야지. 내가 이 사회에 커다란 일을 할 거야. 라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을 앞에 거를 먼저 한다면 그녀는 혼혈일성으로 여성으로서 많은 장벽들을 깨부셨어. 그녀가 최초로. 그 결과 빅토리아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미지가 달라져.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투부정사 결과용법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밑줄 친 투부정사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이란 표현이니까 여기서 이 결과용법은 해석을 어디서 한다? 요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지 요 차이를 잘 봐줘야 됩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고2 때 이게 나온 이유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해석 부가적용법에 이 해석 방식 두 가지를 다 장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과용법을 나타내요. The portrait 그 초상화는 has been displayed. 자, has been displayed 형태를 잘 봤어요. 현재 완료에 수동태를 같이 썼어요. 왜? 주어는 무생물이니까. 전시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는 맞죠. 근데 앞에가 무슨 완료? 현재 완료야.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상화가 과거에만 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was displayed면 그때 한 번만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since가 있죠. 2004년부터 어디에? there. 그곳에 전시되고 있대. 그럼 그곳은 어디예요? 얘들아 그곳은 어디야? 이미 앞에 나왔잖아. 얘 그림 누가 사갔어?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사갔어. 2004년부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의 초상화 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 런던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요런 거 찾아내야 돼요. 대명사. 자, 다음 페이지. 메리 시컬은 자,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부분이야. 그럼 이게 처만 뭐냐면 배경 설명이야. 우리는 왜 메리 시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걸 보려고 했는데 앞에 초반에서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한번 잊혀질 뻔했던 누구도 몰랐던 이 여성이 알고 보니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한다면 많은 사회적인 장벽들을 깨부시고 빅토리아 시대 때 뭔가 커다란 기여를 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처음에 이름조차 몰랐다는 건 경매를 거치고 나서 단서가 생겼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구나. 잊혀졌구나. 그래서 배경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출생부터 생애에서 나올 거예요. 요거 내일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왜 빨리 끝내냐면 너네 잠깐 쉬었다가 알죠? 세상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와, 확률 통계만큼 재밌는 과목이 어딨냐? 와. 그치? 확률 통계만큼 재밌진 않지만 그보다 훨씬 재밌는 거. Even much still far funnier. 그치? 뭐 있어요? 영어가 있죠. 야, 니들 내가 단어 찍기다 기다려. 단어 채점한 거 돌려줄 건데 단어 오답 노트 뒷페이지에다 써옵니다. 내일 걷고 시작할 거예요. 알겠어? 그대로 앉아 있어. 페이지 써. 뒷페이지에 써오세요.